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 10월 15일경에 폴란드에서 선거가 있었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번 선거는 폴란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고, 선거 결과 야당인 좌파연합이 승리했습니다. 기존 집권당은 법과정의당이었고, 우리나라 무기 수입에 적극적이었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바로 이 법과정의당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결코 우리 무기의 폴란드 수출에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기존 야당은 우리나라 무기의 대량 도입을 반대해왔고, EU와의 협력을 중요시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집권당인 법과 정의당과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우파 성향이고 러시아의 위협을 부각해서 빠른 무기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EU 소속의 나라들보다 빠른 무기 공급이 가능했던 우리나라 무기 도입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 야당이 승리한 만큼 결코 우리 방산 수출에 유리할 리는 없습니다. 그럼 폴란드에 대한 우리 방산 수출은 전부 취소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일부 사업은 분명히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폴란드 측으로부터 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직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흑표 PL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나 이미 기본 계약은 체결한 상태라 사업 자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흑표 PL에 대해서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문제가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흑표 PL의 중량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흑표 PL은 폴란드 측은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의 900mm급 관통탄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도 무게가 60톤을 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우리 로템은 러시아의 아르마타 전차의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60톤이 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한 최종 무게는 공차 중량 60톤, 전투 중량 61.5톤입니다. 한마디로 폴란드는 결국은 중량 60톤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 중량이 어떤 건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공차 중량이란 포탄과 예비 물자를 전차에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와 윤활유, 냉각수만을 정량을 탑재한 상태의 무게입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는 흑표는 이 공차 중량이 55톤입니다. 그럼 전투 중량이란 뭐냐? 포탄과 예비 물자를 전부 적재하고 승무원이 탑승한 상태에서 연료와 냉각수 등도 풀로 채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흑표는 전투 중량이 56톤입니다. 그럼 이걸로 흑표 PL의 방어력은 충분하냐 했을 때 절대로 충분할 리가 없습니다. 원래 로템이 요구하던 중량은 62톤 정도였습니다. 공차 중량 기준으로요. 그런데 폴란드는 로템의 요구에서 2톤이 부족한 중량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무게로는 러시아 아르마타 전차의 관통력 900mm급 탄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이게 단순하게 전면 장갑만 무게가 증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요구에 따르면 측면 장갑도 우리 군이 보유한 흑표처럼 기본 적층 장갑에 반응 장갑을 장착한 형태가 아니라 복합 장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부터 이야기했었죠. 흑표의 측면 장갑에 반응 장갑은 단점이 너무 많다고요. 반응 장갑은 우선 방어력에 기복이 심하고 한 지점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여러 발의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서방권 전차들은 대부분이 반응 장갑을 쓰더라도 주력 장갑으로 쓰지 않고 보조 장갑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흑표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반응 장갑을 측면의 주장갑으로 사용하고 있죠. 당연하지만 이런 문제가 많은 반응 장갑을 폴란드가 측면의 주장갑으로 사용할 리는 없고, 역시나 폴란드는 흑표 PL의 측면은 반응 장갑이 빠진 복합 장갑으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5톤의 무게 증가는 결코 전면 장갑 강화에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흑표 PL의 무게 증가가 이 부분에만 그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전체적인 무게가 증가를 했으므로 로템에서는 새로운 궤도를 장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튼튼한 궤도를 장착해야 하므로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무게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선행 공급된 흑표 GF에 대한 폴란드 군의 문제점 지적인데요. 이 흑표 GF에 대한 대체적인 폴란드 군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만을 표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흑표 전차의 실내가 기존 레오파르트2 전차나 M1 전차에 비해서 좁다는 것입니다. 물론 포탑이 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템의 반박도 존재합니다. 기존 레오파르트2나 M1 전차 같은 경우는 자동 장전 장치가 없고, 그래서 탄약수가 탑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탄약수가 탄약을 장전해야 하기 때문에 실내에 상당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흑표 전차는 탄약수가 없고 자동 장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내가 좁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탑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로템 측의 반박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로템 측에서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조종수의 탑승 공간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폴란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180cm이고 우리 흑표 전차의 조종석은 평균 신장 175cm 정도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좁게 느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진짜로 평균 신장 180cm인 폴란드 사람에게는 좁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흑표 PL은 폴란드 사람에 적합하게 조종석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고 이리 설계를 다시 하게 되면 흑표 전차의 차대의 높이가 아주 약간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그로 인해서 차체의 전체적인 무게도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증가한 오토는 이런 부분의 무게 증가에도 할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무게 증가로는 절대로 900mm급 방어력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아덱스 2023과 폴란드에서 전시된 가장 최신 흑표 PL의 모형을 보면 기존에 전시하던 모형에 비해서 전면 투사 면적을 최대한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전면 장갑이 방어해야 하는 면적이 아주 약간이지만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폴란드의 요구대로라면 흑표 PL의 최종적인 전면 방어력은 800mm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능동방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전에 흑표 PL은 초도 물량은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이 되고 후기 생산부는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우리 로템이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폴란드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트로피 시스템은 대당 시스템 가격이 무려 13억이나 해서 흑표 PL을 820여 대나 생산하려고 하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템은 우리가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트로피 시스템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미 트로피 시스템은 실전 경험까지 있고 여러 나라들의 여러 기갑 차량에 탑재되어서 그 신뢰성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개발한 국산 능동방어 시스템은 전혀 신뢰성이 입증이 안 되어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는 분명 트로피 시스템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과연 신뢰성이 입증이 안 된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폴란드가 채택해 줄지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트로피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라파엘사가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라파엘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트로피 시스템을 그대로 폴란드에 판매하는 흑표 PL에 장착하는 게 가장 이득이 많이 남겠지만 만일 우리나라가 적절한 시기에 성능이 좋은 능동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폴란드가 이걸 채택해준다면 대규모 물량을 우리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물량을 놓칠 수 없던 라파엘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해서 일부 지분이라도 차지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부품이라도 납품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라파엘사는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우리 로템과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러면 우리 능동방어 시스템에 가지는 폴란드의 불신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능동방어 시스템 개발 시점도 앞당겨져서 흑표 PL의 초도 물량부터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납품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파엘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진출할 수 없던 중동 국가에 대한 간접 판매도 가능할 것이고요. 당장 이집트 등에 판매하는 흑표 전차에도 우리의 능동방어 시스템이 들어갈 것이고 기존에는 라파엘사는 이런 나라들에 대한 판매는 불가능했기에 우리를 통해서 중동에 대한 간접 진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몇 년 뒤에 틀림없이 우리 능동방어 시스템이 폴란드에 채택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라파엘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라파엘사의 지원으로 한국판 트로피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이고 그게 폴란드에 채택될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폴란드가 어찌 되었든 흑표 전차의 중량과 방어 수준을 결정해 줬습니다. 물론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게 많고 이번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인해서 우리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 전차의 중량이 결정된 만큼 드디어 우리 개발자분들도 본격적으로 흑표 PL의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폴란드가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내는 흑표 PL의 무게를 60톤으로 해달라고 했지만 뭐 우리야 폴란드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문제가 결정되어서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